복귀하자마자 의기양양하게 복귀를 하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나 대선 당선자가 당선돼가지고 지금 당선증 받으러 오는 줄 알았다 님이. 어제 한 5시쯤에 기다렸다는 듯이 출근을 했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가까우니까 서초동 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기도 한데 기자들 퇴근 전에 출근하려고 굉장히 애썼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자가격리 시켜놨는데 여기 지금 그걸 뚫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차에서 후가시 넣으면서 방방방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 나자마자 방 가가지고 출근을 했구나. 그래서 네. 검찰 공무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이제 배포를 하던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뇌피셜인지 그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안 읽을란다. 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은 사실은 개인 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 나라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럽잖아. 사실 여러분들은 잘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라인 특수부 라인들이 이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할 때 거기 불만 표시했던 세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다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법무부 차관이든 대검 차장이든 다 검사임을 인정해 버렸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 한 나라도 똑같다고.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이럴 때는 외부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래 그런 수법을 많이 써요. 내부가 좀 분열이 됐을 때는 외부랑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내부에서 다 반란자를 솎아내거나 나에 따르게 만드는 그런 지금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지금 검찰들의 명예랄까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들은 내 휘하로 모여 그래야 니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의 이 편지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뭔가 자기 개인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한테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라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앞뒤가 맞는데 길게 잡아도 7개월이면 나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검찰이라는 제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뭐 관리할 수 있는 건지는 나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소리를 쓰는지 특히나 이게 일선 검사들한테 CR이라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제 안 믿겨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한테 국민들 보라고 나 앞으로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정치를 할 거니까 국민들한테 보라고 쓴 거지 검사들한테 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시건방진 게요.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문제로 직무정지가 며칠이 됐었잖아. 그러면 돌아오면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죄송하다. 이게 먼저예요. 근데 죄송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 완전히 지금 그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서 이딴식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언제부터 니들이 국민의 검찰이었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 자체가 그 알고 보니까 나는 추미애가 내 그 상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겪어보니까 추미애가 나는 추미애 부하더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결국에 직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면 자기는 그 추미애 지시대로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거기다가 일선 검사들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하고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 정도. 아, 뭐 윤석열이 뭐 지금 직무가 정지당했구나. 뭐 어떻게 됐구나. 지금 뭐 법무장관이랑 사이가 안 좋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만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실제로는 특수부 같이 그러니까 출신이 정해져 있는 몇몇 그 소그룹들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의 집안이 빵빵한 강남 출신의 그런 몇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그 특별한 몇 사람들의 그냥 이권 다툼일 뿐이지 일선 검사들한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한테 윤석열의 이 이메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자기 지지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적합한 사람 인지도 조사하면 윤석열 20% 3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인기 관리하는 측면인 거예요. 진짜 싸구려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프레임 싸움에서 약간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수사했더니 탄압한다. 저쪽 프레임이고 이쪽에서는 윤석열은 총장 자격이 없다.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다. 자기 측근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덮어주는 형태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다.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게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윤석열한테 똑같이 한번 당해볼래 니들? 윤석열 자체가 자기 측근들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전에 계백장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가족부터 먼저 목을 치고 예. 전쟁의 마지막 나가는 정도의 그런 결기 없는 사람이 내 측근이니까 한동훈, 내 측근이니까 윤대진, 내 가족이니까 장모, 부인. 그리고 사실은 진짜 나쁜 놈인 건 그런 거지. 민주당을 선거를 어렵게 할 요량으로 채널 A와 한동훈 사건을 사실상 사주했을 것으로 보이는 최근에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강기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게 만들고 검사들은 돌아오니까 아주 증언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이게 지금 윤석열 자체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되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이 새끼는 양아치라고 욕을 같이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징계 처분도 중요하겠지만 징계를 받고 뭐 면직이 되고 해임이 되고보다도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좀 받고 구속당하고 수사를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해임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수사 절차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 건으로 제기된 것들 자체가 일단 법적으로도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찰 관련된 거 그 분명한 개인정보 위반이고 처벌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윤석열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우리한테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걸 또 계산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내 팔자가 지금 개팔자가 되고 있다고 지금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뭐 다른 혐의들 뭐 장모나 줄리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돼서 또 수사가 되게 계속 보강되다 보면 윤석열은 앞으로 이제 무료급식 먹어야 돼요. 예. 기다리세요. 판결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1일 날 종교계 백인이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이나 일반 뉴스에서 보지 못한 느낌이시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드려볼게요.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깊이 동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수건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 난동처럼 보여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으로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 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 그는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정치 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데 극구 매달려왔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했고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이게 언론들은 지금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검찰 권력을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경제적 이익이라는 건 그 정보 독점력,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니고서는 그 빼낼 수 없는, 전달받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그 힘 자체가 더 많은 광고, 더 많은 클릭, 더 많은 조회수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그 불합리한 제도나 시스템이라도 상관없다. 검찰이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앉아서 검찰이 던져주는 그 수사 정보 빨아먹어서 클릭수 유도해내고 광고 유치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거거든요. 예. 근데 전 광고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들이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고 몇 푼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좀 더 강력하게 뭔가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하고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사회적으로 기자라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망, 신뢰도 이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의 그 복귀 이후에 그 뭐랄까 검찰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글을 보고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살다 보면 가끔씩 겪어볼 일인데 내가 키워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지 같은 걸 데려다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날 나를 배신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너무 해요. 특정 순간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아, 저 새끼 상종 못할 놈이네 하고 완전히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로 자기의 은인을 막 힘들게 만들기 시작하는 양아치들이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3명 생각나네요. 자, 윤석열 이야기였습니다.